박혜할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국의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쿼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몇 년 전 THAAD, 즉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국의 무기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듯이 영어 약어로 통용될 경우에는 한국에 적지 않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어 자체만으로 금방 그 뜻을 알 수 없고 또 우리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남한테 모른다고 말하기 싫어서 그냥 아는 체 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쿼드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아는 바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중국을 의식해서 쿼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보수층은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을 계속적으로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신기술 등을 토론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한국은 참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방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쿼드 관련 어떤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쿼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조심하는 기류와 또 쿼드에만 가입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심한 기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 어느 것도 우리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쿼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쿼드는 이미 떠난 버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쿼드의 정식 명칭은 사각안보대화입니다.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SD라고 이제 말합니다. 약으로는.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이 확정됐습니다. 명칭 자체에서 이미 4개국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쿼드가 최근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그 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도양에 쓰나미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 4개국이 핵심 그룹, 코어 그룹이라고 해서 하나의 기구를 창설을 했고 이것이 지금의 쿼드로 발전됐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쿼드가 중국 관계를 고려해서 탈퇴했다가 2017년에 재개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화상회의지만은 최초 쿼드 4개국이 정상회의를 함으로써 이제는 공식화되었고 상당히 중요한 기구로 발전돼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만약에 참가한다면 펜터로 바뀌어야 됩니다. Pentalateral Security Dialogue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게 바뀌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4개국이 합의를 해야 되고 또 쿼드 자체도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한 확대를 누구도 아마 주창하거나 결정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쿼드 플러스 정도는 아마 우리가 가입할 수 있겠죠. 지난 3월에 쿼드 플러스라는 명칭으로 회의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회의지요. 그런데 쿼드 플러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만 추가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동남아의 다수 국가와 아마 함께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쿼드의 정식 멤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조라고 봐야죠. 그런데 상당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쿼드나 인도 태평양은 사실은 일본 작품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그들의 정책화해서 현재는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원은 일본에 있다는 겁니다. 2004년에 시작을 해서 잠시 주춤하던 것을 2017년 아세안 회의에서 아베가 쿼드를 제안을 했고 여기에 트럼프가 동의를 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만 이것 자체도 일본이 주창을 한 겁니다. 아베가 2007년도 7월에 인도를 방문해서 두 대양의 융화라는 제목의 연설을 실시함으로써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베는 2013년 방미에서도 태평양과 인도양의 통합을 강조를 했고 여기에 인도도 가세를 했습니다. 2017년에 인도 총리가 방미에서도 동일한 사항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7년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로써 미국의 정책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2018년 5월에 기존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확대 개칭을 했고요. 2019년 6월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선도를 하고 미국이 그것을 따라서 강대국 위상을 활용을 해서 본격적인 정책화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쿼드가
금방 편타로 바뀌어서 한국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장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바는 쿼드 참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4개국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미 동맹만 강화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보수 중에서 정부한테 쿼드 참가를 요구하는 것도 한미 동맹을 경시하기 때문에 쿼드 참가를 통해서라도 한미 동맹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쿼드가 어느 정도로 발전할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아직은 지역 현안 협의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쿼드의 발전 추세를 보면서 지금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해서 한일 관계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쿼드의 주창국은 일본입니다. 보이지 않게 일본이 쿼드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 개선 없는 한국의 쿼드 참여 또는 쿼드 플러스 참가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강화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등한시하면서 쿼드와 같은 지위의 대우를 바라는 것은 자신의 의무는 소홀히 한 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형태와 저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로 접근할 경우 쿼드에 속한 4개국이 우리 한국을 그 구성원으로 수용해 주리라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쿼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버스를 놓치고 말았듯이 그 기저에는 한중 관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중 관계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보면 중국은 휴전 상태로 핵무장해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동맹국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례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2010년에 천안함과 영평도로 북한이 도발을 했지만 중국은 철저히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2008년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냉전시대와 똑같이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한테 적국 또는 잠재적국일 뿐입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 한국을 보면 한국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 한국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돕거나 한중 양국이 상생의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한미 동맹에서 떼어내므로써 세계적인 전략적 경쟁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한국만 한미 동맹에서 떨어지면 한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북핵 위협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할 때 중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지원해서 북한을 자제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행태로 보면 중국은 6.25 전쟁처럼 북한을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국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상당수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 대중국 경제관계는 악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레짐작입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만 중국과 일본의 경제 교류는 굉장히 활발합니다. 우리가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밝힌다면 한국은 의뢰이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제 교류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지나친 기대가 없어져서 한중 관계가 더욱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냉정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방문 목적이 어떤 현안을 토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인사차 방문하는 겁니다. 아직도 사실 무엇을 토의할지 의제가 발표되지 않았고요. 따라서 현안에 대한 어떤 협의가 주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마 백신 관련해서는 아마 미국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이 안보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습니다만 미국이 토론하기를 바라는 핵심 주제는 북핵 대응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한국 회피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 어떤 결정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죠. 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현 문 정부의 노선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한미동맹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가급적이면 회피하고자 할 겁니다. 아마 결국 한미동맹에 관한 추상적인 수사 나열만 가능할 것인데 이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외교부에서도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어떤 문제를 협의할 것인가 이거를 저는 준비하기보다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한국의 보수층도 어느 정도 만족시키면서 자신들의 지지층인 좌파 세력에게도 비자주적이라고 비난받지 않는 그러한 공동성명 문구를 다듬는데 모든 노력을 저는 경주하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평소에는 한미동맹을 계속적으로 경시하다가 대통령 방미 등을 계기로 일괄타기를 하겠다 하는 것은 평소에 시험 공부 하나도 하지 않다가 벼락 공부로 시험 치는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어떤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요. 한국은 당연히 쿼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쿼드에 적극 참여해서 쿼드 국가들과 함께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는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미동맹에 우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미동맹은 경시한 채 쿼드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자기 책은 안 읽고 남의 신문을 훔쳐보는 자세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국민들은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지만 한일 관계가 이 모든 문제 해결의 고림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를 주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미국은 서태평양 또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무척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없는 한미동맹, 한일 관계 없는 이 지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단결 쉽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은 북핵 문제 해결입니다. 지난 3월 12일에 4개국 정상회의를 했을 때도 공동성명에 보시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핵 문제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이에 관심을 갖는데 한국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뭔가 잘못된 거죠. 특히 북한은 지금 핵무력을 증강을 해서 남북 통일을 앞당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도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될 텐데 미국과 일본이 논의하자는데도 우리가 회피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안보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나중에 실망할 일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 정부가 어떤 새로운 관계를 개척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보다는 크게 망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정부한테 그나마 덜 나빠진 외교정책과 국제관계를 물려줬으면 하는 바람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